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계 파트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건체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Z점수랑 T점수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 표에 이제 뭐 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뭐 T스코어, Z스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수나 평균 같은 거를 너네가 구할 수 있어? 추론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요. 정규분포. 정규분포가 뭐냐면, 이제 뭐 수학 시험을 보거나 어떤 뭐 시험 아니면 뭐 연평균 소득을 본다거나 아니면 평균 수명 같은 거 이런 걸 봤더니 대부분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뭐야? 가운데가 이제 이게 평균이고 우리가 평균을 이제 M이라고 쓸 거고요. 가운데 평균을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 있더라. 내가 이제 어떤 A점을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잘했지? 라고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평균은 몇 점인데 나 몇 점 받았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위 몇 %다. 그냥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좋은데 우리가 시험을 한 과목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거죠. 수학, 뭐 국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은 50점을 맞고 국어는 80점, 뭐 영어는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점수나 4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내가 국어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국어 80점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수학은 평균이 10점이고 국어는 평균이 90점이고 영어는 뭐 30점이더라. 여러분 그러면 봤을 때 내가 국어를 진짜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평균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이 가장 잘한 거죠. 평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목별로 좀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표준화를 시키게 돼요. 표준화를 시켜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보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평균을 0, 그다음에 분산을 1, 뭐 표준편차를 1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가운데 평균이 0이고 좌우로 대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산 표준편차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점수가 있을 거고 원점수 그러니까 수학을 50점 맞았다 나의 점수 원점수죠. 그 다음에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 평균을 M이라고 할 거고 원점수를 X라고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그 표준편차를 시그마라고 표현을 할 거고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이 이제 분산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X와 M을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는 게 뭐냐면 원점수 X를 내가 Z-스코어로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Z로 바꿀 때 식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원점수 X에서 평균 M을 빼고 그거를 그 시그마로 나눠주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Z-스코어라고 하고 Z 값을 구해가지고 Z가 뭐 1이다 라고 Z가 뭐 1인 과목이 있을 거고 Z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인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평균에서 내가 옆쪽으로 1만큼 더 향상이 됐으니까 이 과목을 더 잘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T점수는 뭐 10Z 플러스 50이다. 이거는 그냥 그 입에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되게 굉장히 뭐 T점수를 쓸 때 어떤 상황이 있고 Z점수를 쓸 때 상황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문제에서는 그런 상황을 뭐 판단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 T점수와 Z점수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T점수는 변환을 했더니 10Z 플러스 50이다 하고 요거는 좀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표준 정규분포 뭐 이거를 왜 구하냐면 나중에 가면 이 넓이를 구해요. 넓이. 그래서 원점수 X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 확률이 몇 %냐 이런 거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수학책
수학 문제집이나 교과서 맨 뒤에 보면 표가 엄청 나와 있는 그 숫자가 막 엄청 써 있는 그런 표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있겠죠? 어쨌든 그 표가 말하는 게 이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뭐 z가 1일 때, 2일 때, 뭐 3일 때 해가지고 뭐 0, z 이런 식으로 해서 z가 1일 때는 여기가 3, 4, 1, 3 이 넓이가 0.3413이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뭐 0.4772 여기 0.4987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를 줘가지고 넓이를 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보통 고등수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일단 이 정도로만 알고 우리가 한번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뭐 통계를 막 진짜 깊게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어느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까다롭게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개념과 요 개념만 알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권체평 문제이고요. 일단 이런 표가 나오면 아까 우리가 그 용어들을 약자로 정리했잖아요. 그 약어를 위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윗문 말아 올리기, 오래 달리기, 유연성 요렇게 했고 A 참여자의 개인 기록은 요렇대요. 개인 기록이라는 건 뭐겠어요? 나의 원점수인 거죠. X인 거고 평균 M,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A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유연성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 그 각 과목별로 뭐가 제일 잘 받는지 비교하려면 아까 표준화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점수 X를 Z점수로 바꿔볼 거예요. Z점수는 아까 어떻게 구했었죠? X-M 그거를 시그마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 그 윗몸 말아 올리기 근지구력이죠. 근지구력의 Z점수는 몇이니? 원점수 30, 평균은 25고 표준편차 5네, Z가 1이다. 그 다음에 왕복 오래 달리기 심폐네요. 심폐의 Z점수는 몇이야? 원점수 40, 평균 50이고 표준편차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네. 유연성의 Z는 몇이야? 10. 원점수 10에서 평균 8을 빼고 표준편차를 4로 나니까 0.5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이거 그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가 0이고 1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대칭이니까 좀 말이 되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0.5는 여기쯤 있겠네. 제일 많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는 몇이에요? 1이네요. 그러니까 근지구력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근지구력이 가장 우수하다. 자, 2번 보세요. 윗몸 말아 올리기의 점수 분포는 정적 편포의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보시면 그 중앙치랑 최빈치의 개념이 나와요. 최빈치는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온 값이고 중앙치는 그 점수를 짜르륵 나열했을 때 가장 그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평균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윗몸 말아 올리기의 그거를 보면 평균이 25, 중앙치가 33, 최빈치가 35이기 때문에 부동호가 다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은 최빈치니까 여기가 이제 빈도라고 하면 그 Y축이 최빈치가 가장 커야 되니까 약간 요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최빈치가 최빈치가 여기쯤 있을 거고 중앙치가 한 요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이 한 요쯤 있겠네. 그쵸?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편포 그 그래프 모양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이 꼬리를 봐야 돼요. 꼬리. 그래서 이 꼬리가 지금 이쪽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쪽이 양, 이쪽이 음이라 그러면 꼬리가 이쪽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적 편포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왠지 그 이쪽이 더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양적으로 뭔가 정적인 부분에 많이 모여 있어서 얘를 정적 편포다라고 보는 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꼬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얘는 부적 편포의 모양을 나타낸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안 알려줬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그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이 편포
그 꼬리 정적 편포와 부적 편포에 대한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나왔었는데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출문제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연도 2025년도 문제도 굉장히 무난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죠. 어쨌든 기출에 답이 있다. 3번 보세요. A 참여자의 왕복 오래 달리기 기록을 T점수로 변환하면 60이다 라고 했는데, 자, A 참여자의 아까 그 T점수는 10Z 플러스 50으로 구한다고 했죠. 심폐 T 그 Z점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T점수는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상대적 변산도 지수가 가장 큰 측정하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고 했는데, 그 변산도 지수는 우리가 보통 CV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구하냐면 CV는 그 평균분의 시그마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풀어보면 윗몸 말아 올리기 근지구력의 CV는 25분의 5 요거 두 개만 보면 되죠. 25분의 5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풀어보면 20이 나올 거고, 왕달 심폐는 CV가 50분의 10 곱하기 100이 되겠네. 얘는 똑같이 20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 볼게요. 유연성의 CV는 8분의 4 곱하기 100이 되겠네. 얘는 50이나 된다. 그래서 그 CV가 가장 큰 항목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24년 9번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아까 그 Z값에 대해서 제가 넓이 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넓이에 대한 수치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자, 일단은 심폐지구력 검사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20m 왕복 오래 달리기를 시켰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VO2 맥스 값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추정식을 이제 그린 거예요. 이 점들은 결과 값들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주어졌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20m 왕복 오래 달리기 50회 기록 시 VO2 맥스는 45의 값으로 추정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X축의 그 오래 달리기 횟수이잖아요. X에다 50을 대입을 했더니 이제 이 Y 값이 45가 나오더라. 맞죠? 자, 추정값을 기초로 68.26에 해당하는 값의 범위는 뭐다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뭔 소리였냐면 이런 소리였어요. 표준화를 시켰을 때 아까 가운데 표준 그 평균이 0이라고 했었잖아요. 0이라고 했었고 Z값이 1일 때에 이제 여기의 넓이가 0.3413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가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넓이도 어떻게 돼요? 0.341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넓이는 몇이 되냐? 0.6826이 되네? 68.26%? 0.6826? 여기에 해당하는 그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여기서 Z값이 1이구나 라는 거를 추정을 할 수 있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누가 Z값을 다 외우고 있냐. 그리고 보통은 이 Z값에 대한 그 넓이 값을 보통 그 옆에 표로 주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Z가 1이니까 이 기준값에서 아까 그 45,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이제 45가 되는 거죠. 45에서 Z값이 1만큼 떨어져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냐? 이 오차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8, 42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범위는 42부터 48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Z로 변환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Z는 이 X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니까 원점수가 뭐 45라고 치고 원점수는 모르고 뭐 이 가운데 값이 45고 그다음에 시그마가 아까 3이었으니까 요거를 계산을 했으면 아까 이제 48에서 42 요렇게 값이 나올 거고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요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변동계수 구하는 문제인데, 아까 이 변동계수 뭐였죠? CV, 변산도 지수, CV. 그래서 n분의 시그마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빈치, 중앙치를 뭐 주긴 했지만, 결국 이 두 개만 보고 푸는 문제였어요. 기억은 45분의 9 곱하기 100이니까 20이 되고, 60분의 15 곱하기 100이니까 25가 될 거고, 6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인가? 네, 디귿이 가장 크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2024년 16번 문제고, 이것도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여기는 이제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C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되는데, 실내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CI는 원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Z 값의 그 측정의 이제 표준 오차 SEM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Z 값을 여기선 친절하게 우리 95% 구할 때는 2로 가정을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가 구해보면 원점수의 2 곱하기 측정 오차가 3이니까 원점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실내 구간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회원의 기록을 T점수로 변하는 값은 65다라고 했는데, 자, 개인 기록은 원점수 X가 될 거고, 평균은 M, 표준편차 시그마 될 거예요. 자, 1번. Z점수 일단 먼저 구해야겠네. X-M 시그마였어요. 그러면 A 회원의 원점수는 55, 평균 50, 표준편차 5니까 Z가 1이 나오겠네. T는 10Z 플러스 50이니까 구하면 60이 나오겠네. 그래서 틀렸다. 자, A 회원의 95% 진점수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은 아까 원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을 하면 결국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39부터가 아니라 48부터 61이 나오네. 맞나? 55에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55에서 6을 빼면 49네. 그쵸? 틀렸다. 49에서 61회다. 여러분 계산기를 꼭 쓰세요. 자, 3번 보세요. B회원의 95% 진점수 신뢰 구간은 B회원은 45잖아.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을 하니까 얘는 39부터 51회가 되겠네. 그쵸? 3번이 답이다. 자, 두 회원의 교차 윗몸 읽기 능력은 95%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답이 3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4번에 대한 해설을 그래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도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어떤 모집단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 모집단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를 다 검사할 수 없어. 표본을 계속 뽑아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계속 무수히 그거를 뽑았을 때 95% 정도는 우리가 이 실제 이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을 대변할 수 있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Z값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95%의 신뢰도를 가지는 그 검정 기준, 특이적으로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Z는 1.96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99%가 이 Z값이 이제 2.58 이상일 때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좀 유의한 그 차이를 가지더라.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네들의 Z값을 구해보면 아까 1 나왔죠. B 회원의 Z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이 절대값, 이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커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3년 10번 문제이고요. 그 표를 봤더니 A 회원과 B 회원이 있고 얘가 가반 나반이래. 자, 기록은 원점수 X이고 T점수 T, 표준편차 시그마네. 없는 걸 봤더니 Z점수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평균도 우리가 모른다. 자, 1번 보세요. 가반의 교차 윗몸 일으키기 평균은 60회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1번. 가반의 교차 윗몸 일으키기 여기를 볼게요. 자, 일단 T점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10Z 플러스 5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T점수가 60이더라. 그러면 Z값은 몇이에요? 1이 되겠네.
자, Z는 아까 어떻게 구했었어요? 원점수 x-n분의 시그마였어요. 얘를 구해보는 거야. x가 45, 평균 몇인지 몰라. 근데 표준 편차는 5래. 이 값이 몇이다? 1이다. 그렇게 되면 이 평균은 몇이 되겠어요? 40이 되겠네. 그래서 40회다. 1번은 틀렸네요. 2번, 가반의 교차 윗몸 일으키기 평균은 나반의 평균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반의 교차 윗몸 일으키기는 40회였고 나반 보세요. 나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해보는 거야. t는 10z 플러스 50인데 이 점수가 40이더라. 결국 z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x-m 기록이 이제 20회고 평균 몇인지 몰라. 표준편차 10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더라. m은 몇이다? 30이다. 그래서 그 가반의 평균이 나반보다 높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또 구해봐야겠죠. 2번에서 답이 나왔지만 3번 보자. 3번은 똑같이 구하면 돼. 자, 가반의 20미 왕달 평균은 나반의 평균에 비해 높다라고 했는데 이제 얘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t는 10z 플러스 50인데 가반의 그 t 점수가 50이다. 그렇게 되면 z가 몇이다? 0이네. 0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결국 평균이랑 원점수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얘는 45니까 얘는 45회다. 이게 이제 가반이고 나반은 10z 플러스 50이 60이네. 그쵸? 여기 60. 그러면 z는 1이더라. x-m 시그마가 1이 돼야 되니까 x는 60. 평균 m 시그마가 11이다. 여기 m값은 몇이다? 50이다. 얘는 나반이네. 그래서 나반의 평균이 더 높네요. 그쵸? 4번도 똑같은 식으로 또 구하는 거야. 4번. t는 10z 플러스 50이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죠. 여기 봤더니 50이네. z값이 몇이다? 0이다. 결국 얘는 뭐겠어요? 그 평균이 원점수랑 같다. 50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가반. 그 다음에 나반은 t가 이제 10z 플러스 50인데 t 점수가 40이야. z가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x-m 시그마 요거를 구했을 때 x가 40, 평균 몇인지 몰라. 표준편차 10,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면 m은 몇이 돼요? 50. 그래서 가반이랑 나반이 같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이번에는 2022년에 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t 점수 줬고 이번에 평균 주고 표준편차 줬으니까 z-스코어 구하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 원점수가 없구나. 원점수. 1번. 심폐지구력의 원점수는 1차 측정값이 2차 측정값에 비해 크다라고 했는데 보자. 일단 t 점수는 10z 플러스 50이다. 근데 1차에서 t 점수가 70이네. z는 2가 되겠네. 자, x-m 시그마를 했을 때 원점수가 뭔지 모르고 평균이 50이고 시그마가 5더라. 근데 이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x 원점수는 60이 되겠네. 그쵸? 이게 이제 1차 측정값이 거고 2차 측정값은 또 구해봐. t는 10z 플러스 50인데 이게 80이더라. z는 3이더라. 그러면 원점수 모르고 평균 50 뺐고 표준편차 2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x는 몇이 나와야 된다? 56이 나와야 된다. 이거 2차네. 1차가 2차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잠깐 이 답이 이렇게 1번이 벌써 나오나? 와, 이럴 때는 완전 럭키죠 여러분. 2, 3, 4를 다 안 풀고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2, 3, 4 풀어봐야겠죠? 자, 2번 보자. 유연성의 원점수는 1차, 2차 측정과 동일하다 했는데 유연성도 똑같이 구해볼게요. 여기 이제 1번이었고 2번 유연성이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죠. t는 10z 플러스 50이다. t가 50이네. z는 0이다. 결국 원점수는 평균이랑 같겠다. x는 20이다. 요게 이제 1차고 2차는 t는 10z 플러스 50인데 얘도 50인 z값이 0이네. 오, x는 바로 그 평균이랑 같겠다. 16이다.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근력 원점수의 1차와 2차 측정 동일하는데 여러분 근력은 뭐예요? 상대 악력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t는 10z 플러스 50이고 이 값이 80이더라. z는 3이더라. x-m 시그마를 했을 때 x 뭔지 몰라? 얘는 55야. 시그마는 5다. 얘 값이 3이 나와야 되니까 x 값이 몇이 나오겠어요? 이거 풀어보면 70 나와요. 70. 그 다음에 2차의 t는 10z 플러스 50이고 얘는 80, z는 3. 마찬가지로 x에서 60 빼고 표준편차 2, 이 값이 3이 나와야 되니까 x는 6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동일하다. 얘도 틀렸네. 근력 원점수의 1차 측정값은 80%다 라고 했는데 1차 측정값 근력은 얼마예요? 70%였죠. 그래서 답은 아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또 있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평균, 표준편차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평균이랑 이 표준편차가 차이의 평균이에요. 차이. 그러니까 사전, 사후의 차이를 평균을 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원점수는 뭐냐? 여기에 있다는 거야. 이 차이가 원점수 x가 될 거고 평균은 표준편차 시그마가 되겠다. 이 앞에 거는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게 다 여러분 바로 판단을 딱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증진 효과가 나타난 체력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값들의 요인들의 뭘 잘했는지 보려면 z 값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z를 구하는 거죠. 자, 근력의 z는 어떻게 구해? 원점수 x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가 나니까 1이 되겠다. 그 다음 근지구력의 z는 20에서 25를 빼고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네. 얘는 z값이 15에서 12를 빼고 3으로 나누니까 1이 되네. 자,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6을 빼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구했을 때 평균에서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가 나왔어.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가장 큰 증진 효과 보인 게 뭐지? 라고 하면 1이 가장 여기 평균에서 이쪽 정적으로 떨어졌으니까 1이 가장 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항목이 뭐냐면 체지방률이란 말이에요. 체지방률은 뭐야? 빠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가장 큰 증진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체지방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